네, 각종 빅데이터와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지금 대한민국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을 들여다보시는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네. 소장님이 출연하시고 나서 댓글이 여러 개가 달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통키 닮았다라는 댓글 혹시 보셨습니까? 아, 네.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좀 뭐 시그너처가 되는 것 같아요. 통키가. 네. 그래요? 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댓글을 보고 관찰력이 대단하다. 이제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좀 닮아. 제 스스로를 빅데이터로 분석할 때가 됐네요. 그 정도로 셀럽이시다. 아닙니다. 라고 자체 평가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말을 잘못 끝냈군요. 악플이 달리겠네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커다란 어떤 그 장애 집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있었고 서초동 네.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이 두 집회에 대한 어떤 언급량을 좀 살펴보셨다고요? 자, 네. 먼저 광화문 집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뭐 강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뭐 규모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았고 또 두 집회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거든요. 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강화문 집회의 언급량부터 분석을 해보면 네. 개천절 역대급이었다. 뭐 이런 어허. 이제 강화문 집회로 이제 이 분석이 됐는데 네. 검색어로 광화문 집회를 입력해 보니까 지난 3일 집회는 관심도로 보나 음흠. 빅데이터 언급량으로 분석할 때 이 개천절 강화문 집회로 거의 고유 명사로 인식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의 집회는 많았는데 아하, 그러니까 네. 다른 광화문 집회하고 구분되는 비교하기 거죠. 위해서. 그러니까 예. 2016년, 17년에는 또 우리가 촛불 집회라고 네, 네, 이야기를 네. 했었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는 무슨 광화문에서의 집회였지 이렇게 고유 명사처럼 개천절 광화문 집회 이렇게는 안 불러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네. 거의 고유 명사 형태로 인식되는데 근데 개천절 광화문 집회. 네. 예. 광화문 집회 그러나 언급량이 많다고 해서 긍정적인 관심도나 음흠. 또 호감도로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럼 네. 감성 분석이 어떻게 나왔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감성 분석이라는 게 이제 언급된 것 중에서 내용 중에서 이것이 대체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렇죠. 또는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 추세를 살펴본 것인데 그렇죠. 언급량은 매우 많은데 비해 부정 감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이제, 특히 개천절 당일날 집중이 됐는데 예. 연관어 분석에서 보더라도 관심도가 높고 언급량은 광화문 집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광화문 집회와 연결되는 SNS 내용이 주로 부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예를 거예요? 들면 이제 조국 장관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한 비판, 음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부정 감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고요. 예. 또 행사 성격이 주로 특정인의 사태, 음흠. 조국 장관 뭐 파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네. 많고요. 또 정부에 대한 비판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이 감성이 많았다. 이렇게 유추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검색을 하면서 이제 그 집회에서 이제 나왔던 구호라든지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은 이제 같이 검색을 하면서 연관으로 이제 많이 등재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회라는 게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비판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뭘 좀 개선시켜 달라. 음. 이런 건 좀 또 긍정적인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 3일 개천절 이 광화문 집회의 성격은 특정인에 대한 어떤 그 파면을 네. 요구한다. 또는 정부에 대한 공격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네. 빅데이터상에 나타난 5일 서초동 집회 언급량은 28일 한 주 전이었죠. 그래서 네네네. 28일 토요일 집회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5일 서초동 집회 언급량이 28일 집회의 딱 2배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일주일 전에 서초동 집회 언급량보다 일주일 뒤인 5일 서초동 집회 언급량이 딱 2배였다고? 2배였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러게요. 뭐 규모가 2배였을까? 이건 아닐 겁니다. 네. 근데 이 서초동 집회는 지난 28일 집회부터 또 마치 고유 명사처럼 서초동 집회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걸 서초동 집회다. 너 서초동 집회 다녀왔니? 이런 식의 고유 명사화되는 인식 자체가 빅데이터상에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광화문 집회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 되면서 서초동이라고는 장소가 그러니까 특정되기 시작한 걸 이렇게 그렇죠. 봐야 더 되는 강하게 이제는 특정화되는 예, 것이죠. 예, 예. 28일부터 특정되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28일 집회부터 시작돼서 5일 집회까지 언급량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계속 연결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례적 영향력은 광화문이 더
뭐 폭발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는지 개천절 모르겠는데 당일 한다면 예.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이어지는 것은 서초동 집회. 아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빅데이터상 나타났고요. 예. 서초동 집회는 28일 이후 빅데이터 언급에서는 이게 또 서초동 집회 특이점이 있습니다. 음흠. 촛불 집회와 서초동 집회로 이완화되는 양상.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빅데이터상에서 서초동 집회라고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촛불 집회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불리기도 한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촛불 집회로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 이게 지역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음흠. 광화문 집회하고 그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또 편의상 서초동 집회를 했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성 분석은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감성 분석은 9월 28일 서초동 집회는 이제 긍정과 부정 감성이 1대1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거든요. 네네네. 긍정도 있는데 부정도 있다. 근데 10월 3일 광화문 집회가 있고 난 후에는 이 서초동 집회 검색어에 대한 긍정적인 감성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정 감성의 2배 정도로. 그러니까 10월 5일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는 일종의 광화문 집회에 대한 대항 의미로 네. 지지층 내에서 긍정 기대감이 높아진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독특한 점이 발견됩니다. 어떤 뭐냐면 점이요? 두 집회 모두 끝났죠. 10월 7일 시점에서 보면. 예. 그런데 이때는 서초동 집회의 부정 감성도 급격히 늘어나고 네. 또 광화문 집회에 대한 부정 감성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네. 10월 7일이 뭐가 있었냐?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 자제해달라. 음흠. 또 언론에서 이 집회 전체에 대한 부정 보도 기사가 늘어나면서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 모두 빅데이터 상에서 부정 기류가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예. 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전해주셨는데 네. 여론조사도 있었죠,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면 이게 나으냐 저게 나으냐 어느 걸 선택할래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참 고민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두 집회 중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네. 네. 두 집회에 대한 공감도 대결 결과는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해서 지난 4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1명 무선전화 면접및 유무선화 대리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광화문 집회 엄마냐 아빠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는 집회를 선택하게 한 결과 네. 조국 사태 광화문 집회 공감 50.9%, 네. 검찰 개혁 서초동 집회 공감 47%로 팽팽하게 나타났는데요. 이거 뭐 3% 포인트 차라면 표본 오차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예. 조사의 조사 시점이 지난 4일입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5일 서초동 집회 여론은 포함되지 않은 반영이 것이죠. 안 된 거네요. 네, 예. 일부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이 그러시는, 아니 배 소장 왜 조사 안 했어? 음. 제가 조사할 만한 경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광화문 집회고 그다음에 서초동 집회와 관련해서 성격이 다소 뭐 다르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뭐 네. 그거에 뭔가 많이 이야기가 됐던 거니까 네. 빅데이터 상으로 어떤 이런 점이 좀 포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의 연관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광화문 집회는 좀 다양한 주제가 있었고 요구 사항이 있었고 예. 서초동 집회는 굉장히 이 단일화되지 않았느냐. 빅데이터 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네. 광화문 집회는 이 연관으로 보면 조국 연관어가 높게 나타나서 조국 장관 반대 집회 성격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조국 장관 연관어가 압도적이지가 않습니다. 음. 그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조국 장관 이야기만 나온 것은 아니다. 예. 다양한 연관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예. 집회의 성격에서 한 가지 주제로 모아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뉴스 보도와 결부시켜서 보면 다양한 단체들이 조금씩 다른 시간에 각자 주체로 진행하지 아마 않았습니까? 주체만 5군데인가 이랬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도 빅데이터 상에서는 반영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서초동 집회는 검찰개혁 연관어가 인물보다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연관으로 그러니까 나타났습니다. 뭐 조국 장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서 오. 압도적으로 검찰개혁이다. 아하. 그래서 행사 이 주제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 음흠.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주로 집회 주제를 이끌어 나간 점을 유추적으로 풀이해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연관어라는 것은 한 가지 제가 유념할 점을 말씀드리면 어느 집회가 옳았느냐, 예. 틀렸느냐의 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그 두 집회의 관심도 이 빅 트렌드가 좀 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에 소개해드렸는데 네. 광화문 집회냐 또는 서초동 집회냐 어느 쪽을
더 공감하는지 물어봤잖아요. 근데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게 났습니까? 또 이런 것도 결판 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 결판 날 수 있을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심도를 알아보는 구글 트렌드에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혹시 몰라 촛불 집회까지 넣어서 검색어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광화문 집회는 지난 3일 개천절 당일에 집중적인 관심도가 나타납니다. 서초동 집회보다 더 높았는데요. 네. 하지만 서초동 집회는 관심도가 지난달 28일 그리고 이달 5일로 분산돼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두 관심도를 합하면 거의 광화문 집회 관심도와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하나는 일회성이었는데 네. 하나는 지속적이다. 이것도 참 묘하더라고요. 네, 빅데이터. 네, 뭐 네. 제가 이게 뭐 의도해서 분석한 건 아니니까요. 두 집회 모두 만약에 재미서 하는 거라서 말씀드리면 두 집회 모두의 그 관심도가 얼마나 높았냐면 치킨, 감기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네. 이게 집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게 빅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민주적 열기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생각이 지나치게 지역별, 연령별, 이념별로 나뉘어지는 건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두 집회에 대해서 빅데이터와 여론조사,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 뭐 김종배 시선 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마주왕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통키와 비슷하다는 댓글을 소개해드렸더니 홍금보가 더 비슷합니다라는. 주윤발보다 홍금보가 훨씬 더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